제가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체육, 그냥 체육이라고 하면 체육 교사 출신이니까 체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체육 분야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지역 행사에 대한 학생 협조라든지, 그리고 어떤 학부모 체육 대회라든지, 교직원 체육 대회라든지, 이러한 체육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 단위에는 체육 청소년 계가 있고요, 따로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계장 역할을 하는 장학사이고, 또 도교육청에도 체육 건강과가 있는 거 보면 체육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양이 많은지를, 그 깊이와 넓이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만큼 또 제가 맡고 있는 게 표창과 장학, 그리고 독도 교육입니다. 일단 표창 장학을 함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표창이라고 하면 저도 학생 시절에 교육장님 표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아니면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교육감님 표창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장상은 한 개 정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제가 표창 업무를 하여 오늘 방금 한 것이 뭐냐 하면, 영천시장님 표창과 도지사님 표창,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표창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 온 표창 그 안내를 각 관내 초등학교에 안내를 해서, 그것을 이제 심의를 또 다 받아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이것을 시청에 보내게 되고, 또 잠시 후 이제 우리 교육청 자체에 모범 학생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창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교사 시절에는 이 어떤 우리 반 제가 담임을 할 때 아이들이 교육장님의 표창을 받으면 뭔가 이상적으로 정말 어떤 자랑이 되고, 정말 추억이 되고, 정말 그 아이에게는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하다고 해야 될까, 그냥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것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표창일 수 있는데, 무덤덤하고, 일이니까 무덤덤하게 하고 있고요. 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생 표창, 저희 우리 지역에 서타 장학회라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미술, 음악, 기타, 체육, 이렇게 5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그 업무를 제가 하면서 이제 이 장학 사업을 안내를 각 학교에 하고,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장학생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가장님과 여러 장학사님들이 모여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 기준이 저소득층,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등 그런 기준이 있는데, 같은 조건의 경우에 어떠한 학생을 선발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가끔씩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도 봐야 되고, 또 남녀의 비율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민감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또 장학사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또 과장님의 의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것이 그 학생들이 얼마나 또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선정하고 할 때에는 너무나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이제 민간 단체에서, NGO 단체에서도 가끔씩 장학생 선발하는 그런 안내문이 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잘 지원해서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학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 업무는 저는 학생들만 하고, 선생님들 표창 같은 업무들은 다른 중등과에서 또 초등과에서 그 업무별로 교사분들 표창을 정말 많이 하고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학생 표창, 그리고 졸업식을 앞두고 교육장님의 표창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빨리 표창 안내를 빨리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표창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이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일이니까 좀 무덤덤하게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학교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절대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자료를 보고 또다시 발송된 수합된 자료를 또다시 보고 프린트해서 보고 또 선정위원회 끝나면 회의록 결과도 또 프린트해서 보고 참 제가 제 스스로 꼼꼼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실수한 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학 업무와 표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준, 어떠한 기준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몇 명 뽑는가.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2명을 더 수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5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장학 신청을 한다든지 표창을 공적을 올렸다든지 그러면 또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겠죠. 선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공문을 보낼 때 그 자세하게 잘 적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모든 장학사들의 공문 기한하는 능력일 수가 있는데 그게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또 선생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을 또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정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공문에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 메신저를 통해서 각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께 다 빨리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또 알려줌으로써 일을 두 번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속한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잘못 공문을 보내면 계속 모든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한 곳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시 안내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민감하게 조심성 있게 꼼꼼하게 그리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항상 표창과 장학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표창이라든지 장학 그 신청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아이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